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찬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루를 알차게 만들 수 있을까예요. 그 전에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라고 하고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꿈이 제대로 된 꿈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인생에 나침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아마 어딘가에,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진정한 나의 갈 길이 있을 거다 라고 가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아무도 못 봐.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는 나의 갈 길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생각.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요.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열심히 살아요. 그 다음에 그때 했던 나의 현재 생각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개정을 해요. 과거가 아닌 지금의 생각으로.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생각이 또 하나 그려지겠죠. 또 열심히 살아요. 3개월, 60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생각을 또 그려봐요. 이렇게 점점 열심히 살아가면서 본인의 미래를 그려본다면은 점점 정말 나에 맞는 그런 미래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현재의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 나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저는 그렸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미래를 그려보기. 2018년 8월 1년 후 2019년 3년 후 2021년 5년 후 10년 후 그때 나의 계획은 뭐지? 그래 우선 승용차 나 사고 싶어 죽겠어. 너무 부러워. 그리고 3년 후에는 나 회사 취직해서 빨리 팀장 되고 싶어. 실적 쌓아서. 5년 후에는 나 지금 엄마가 전세 어떻게 얻어주셨는데 나도 작지만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5년 후에는. 그리고 10년 후에는 교육법인 설립하고 싶어. 나 교육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평생 대안학교 훌륭한 걸 만들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 힘들지만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 계획을, 인생 계획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차 사야 되니까 뭐야? 돈 저축해야죠.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작아. 부업해야 되겠네. 네, 부업 시작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돼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쪽방에 주차장 어디 있어요. 팀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최소한 독서 60권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법인 설립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야기할 파트너들을 이제 좀 모으러 다니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오면 뭘 할까요? 여러 모임에 본인이 많이 참석을 하기 시작하겠죠. 소속도 돼보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나의 인생 계획이야 라고 이 순간 적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적으시려면 한두 시간 걸리시겠죠. 처음에는 한두 시간 걸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적을 때는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90일에 한 번씩 적어본다면은, 개정해서 적어본다면은 여러분의 본연의 길에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인생 계획의 단위.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평생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그런데 보통은 1년 세우죠. 주로. 플래너 캘린더가 1년 단위죠. 90일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는 90일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를 인생의 단위로 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의식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무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와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100년, 120년, 140년 살다가 다시 점점 무의식으로 사라지죠. 이걸 죽음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게 하루예요. 아침에 진짜 무의식에서 깨나죠. 알람 소리와 함께 깨납니다. 의식으로 깨나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 점점 지쳐가고 무의식으로 빠져들죠. 잠으로. 이 모습이 이 하루가 인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잘 살면은 인생이 역시 풍요해질 건데 하루가 몇 개 모이면은 100년이 되죠? 36,500일.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도 굉장히 지난데 이게 3만 개가 쌓인다.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 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루를 어떻게 하면은 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하루를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여러분 도서관에 가세요? 아니면 학교에 가세요? 아니면 회사에 가세요? 어딘가 가시겠죠. 가시면은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꼭 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지? 그래 머릿속에 오늘 무슨 책을 효과적으로 정리를 오늘까지 맞춰야 돼. 또 어디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인이라면은 오늘 부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드려야 돼. 그래서 깨지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고객 누구 만나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계약을 꼭 따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 부장님께 보고 드릴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나 딱 써요. 그 다음에 본인의 답변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본인이 부장님께 보고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회사에 절대 지각하면 안 되겠죠. 일찍 간다. 게다가 보고서를 하루 전날 미리 만든다. 발표 준비를 3번은 한다. 보고서를 거의 외워가도록 한다. 게다가 부장님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장님 지금 분위기 현황 파악을 미리 하고 들어간다. 게다가 부장님이 보니까 또 군것질에 약하셔요. 그럼 편의점에 가가지고 500원 내고 그 초콜릿 하나 사가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찌르고 시작하면 분위기 좋아지겠죠. 뭐 이런 거를 쭉 적습니다. 답변을 막 해요. 그리고 답변 중에 할 일이 나오면은 투도 목록에 적고 실행을 한다. 네, 부장님 보고에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초콜릿 사는 거였어요. 그럼 그거 투두리스트죠. 지금 편의점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두리스트 목록에 놓고 실행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예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하셔야 될 직군 중에 하나가 영업이실 거예요. 영업이 사실은 제일 재밌어요. 자, 이 영업인의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자, 오늘은 2차 상담이 있어요. 고객과.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면 오늘 2차 상담의 계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처음에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기. 그렇죠? 또 미팅 장소를 고객이 좋아하는 찻집으로 예약하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전 미팅의 내용 숙지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2차니까. 그리고 1차 미팅에 고객이 요청한 거 혹시 빠졌나 확인. 5번째, 예상되는 고객 문의사항 미리 뽑아가기. 그 다음, 고객이 관심 가질 만한 상품 추가로 2개 더 준비해가기. 이렇지 않습니까? 보험 영업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죠. 혹시 다른 건 없나요? 우리 아이들 보험도 필요한데 라고 할 만한 거를 더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는 거예요. 관심 가질 상품 추가로 2개 준비하기. 그 다음, 추가 상품 소개해서 브로셔 챙겨 넣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브로셔 놓고 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막 챙겨가기. 미리 막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가족사항, 자녀 이름, 나이, 학교 외우기.
영업하시는 분이 저의 가족을 막 염려하고 있어 막. 아, 잘 됐나요? 제가 학교 선생님도 소개시켜 드릴까요? 막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 영업인은. 미소 짓는 연습 10분간 하기. 좋아. 가글을 미래에서 굳이 안 나게. 곤욕스러울 때 있죠, 가끔. 누가 막 왔는데 냄새가 막 나면은 이러잖아요. 분위기 침체를 대비해서 유머 3개 준비하기.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담을 한 가지 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소개팅을 가끔씩 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 통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행하던 게 하이텔 아세요? 하이텔이라고, 천리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인가요? 아, 그게 요즘 통신이랑 되게 비슷해요. 거기에서 소개팅하기 전날은 항상 최신 유머 100개를 프린트해가지고 갔어요. 프린트해가지고 외웠어요. 외우고 소개팅 미팅에 가면은 썰렁했을까요? 분위기 아주 괜찮았어요. 이거 분위기 침체를 대비해서 유머 3개 찾아가기. 아셨죠?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청 빼놓지 말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기, 뭐 다음 약속 잡기, 이런 걸로 쭉 적을 수가 있어요. 자,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를 적어 놓고서 2차 및 상담에 가면은 상담 계약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제가 영업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강의하면서 보니까 2배 이상 높아지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은 이 정도 적는 데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계약 확률이 2배가 높아지면은 수입은 100만 원이라면은 2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시면 다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좋아하는 미팅 장소, 찻집 예약해야 되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를 투두 리스트로 넘겨가지고 실행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오늘의 질문. 아셨죠? 자, 그리고 꿈을 이루려면 자,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할게요. 꿈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 강연도 드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데 제가 꿈 강연도 가끔씩 해요. 그러면서 초반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또는 올해 초에 만드신 업무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달성한 사람도 한 20-30% 나오고 달성 못하시는 사람들이 보통 8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봐요. 달성 못하셨구나. 그렇다면은 혹시 그때 만든 목표가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기억 잘 안 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이상의 우리들은 연말에 또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특히 연초에서 한 1-2개월만 지나면 망각해요. 그러니 그 목표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기 너무 어렵죠.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꿈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본인의 꿈을 우선 적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기조차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뭐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머리를 쥐어짜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적어놓은 꿈을 짧은 말로 줄여본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은 제가 꿈을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3분 걸려요. 아, 이래서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저희 꿈입니다. 아, 왜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묻게 됩니다. 그때 제가 요청을 하죠. 자, 꿈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야지 본인도 스스로 기억이 잘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짧게 적은 꿈을 100번 적는다. 하루에 본인의 꿈을 100번을 만약 적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걸릴걸요? 이게 좀 길다면은 100번 10분 걸립니다. 그러면은 적는 동안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천사가 아니라면 약간 짜증이 좀 날 거예요. 대신에 얻는 게 뭐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꿈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 눈엔 뭐가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품고 있으면은 그 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거 효과예요. 자, 이게 템플릿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나눠드린 그 종이에도 쓸 적이 있어요. 지금 작성하실 시간은 없지만 가서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나의 꿈. 이거는 나의 3개월 후의 꿈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월납 200만 원 계약 달성하기. 이거는 보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200만 원 계약 달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객을 만나가지고 어떤 계약을 썼어요. 그래서 그 고객이 10명이라고 치면은 한 고객이 한 달에 20만 원씩 납입하는 금액이에요. 작아 보이죠? 근데 보통 한 고객이 몇 년 납입하죠? 10년, 20년, 30년. 20만 원씩 30년 납입하면 얼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천만 원 이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거를 적는 거예요. 월납 200만 원, 월납 200만 원 이렇게 막 적어. 짜증나 하면서 막 적어요. 막 적어. 그래도 맞아. 난 월납 200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적어요. 적어 막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확 적었어요. 그러면 뿌듯하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하루 종일 200만 원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지. 월납 200에 도움이 될까? 그래, 단순히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안 가. 그런데 또 따지고 보니까 노는 장소에 보험 계약할 만한 사람이 2명이 오네. 좋았어, 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걸 베이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놀러 가서도 브로셔 챙겨갈 거 아니에요? 브로셔 챙겨가고 그 사람 타겟으로 딱 이 멘트도 생각해 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를 비교하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라는 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한 30분 정도 눈비 맞아가면서 뭐 예배당이든 절이든 성당이든 갑니다. 가가지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거의 동일 주제로. 그 다음에 또 눈비 맞으면서 또 집에 돌아와요. 자,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기도드린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날까요? 하루에? 하루 종일? 안 떠나요. 근데 이거를 100일 기도를 해봐요. 안 떠나요. 100일 동안.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죠. 게다가 신도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하겠지만. 자, 그리고 세 가지 습관. 저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습관 3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자꾸 안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지덕체로 한번 써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독서 10분. 최소 10분은 하자라고 제가 기준을 잡았어요. 운동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벌써 써놨군요. 운동 하루에 10분. 그리고 선행 하나 정도. 이것을 매일매일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이걸 쓰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생활하면서 선행을 찾아요. 막. 전에도 어느 그 산꼭대기 있는 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운전해갖고 간 적이 있는데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노인들이 막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잘 가라고 흔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공부에 생각해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세워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태워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타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오늘 선행 써야지. 이렇게 해서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잘생겼네 막 해가면서 우리 애도 어디서 일하는데 뭐 좋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서 태워드렸죠. 정류장에 내려드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좋고. 이게 습관을 만드는 그 효과들이에요. 자, 독서를 꼭 10분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펼쳐보는 의미예요. 책을.
한번 펼쳐보면은 그 책의 제목만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몇 장 읽다 보면은 그게 몇 장 읽고 덮어지나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죠. 그러니까 10분이 30분도 되고 30분이 1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돼가시는 거예요. 점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다 보면 새벽 2시입니다. 운동을 안 했네.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은 구석으로 가가지고 아령 50개 하고 기록하고 자요. 자, 그걸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예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독서 제 책이라 지금 광고하려고 써놨어요. 30분 내에 책 읽었다. 좋았어. 10분 이상 읽었어. 그 다음에 푸시업 50회 했어. 아령 160개 했어. 선행 친구에게 저녁밥을 내가 샀어. 선행이야. 밥을 더 사다니. 이 구두쇠 내가 세상에 이 플래닝 때문에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 하는 거예요. 했음. 이 H가 뭐의 약자일까요? 벌써 아시는구나. 영어를 잘 하시는군요. habit 맞아요. 습관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 일 관리가 필요해요. 할 일 관리. 하루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제가 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이런 거 쓰겠죠. 월요일날 제출할 제안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약국 들러서 비타민 사야 되고요. 최 회사님과 점심 먹어야 되고요. 체육관에 가야 되고 아이스크림 사갈 거고요. 에어컨 알아보기 이런 것까지 쭉 적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뭘 쓰시냐. 중요도를 쓰시면 좋아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죠. 그때 이렇게 씁니다. A, C, B 이렇게. 보세요. 제안서 작성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A예요. 그리고 약국에 들러서 비타민 구입하는 거 큰일 나지는 않죠. 그래서 C입니다. 이런 식으로 A, B, C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할 일을 분별력 있게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도 있는데요. 이거는 급한 순서예요. 일은 굉장히 급한 거예요. 최 회사님과 점심은 급하죠. 그래서 일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할 일은 언제 적으면 제일 좋을까요? 아침에도 좋은데 아침에 적으면 까먹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녁에 적고 자면 제일 좋습니다. 저녁에 적고 자고 아침에 추가로 적고. 왜냐면 아침에 또 생각나거든요. 몇 가지가.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검을 한번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녁 점검. 오늘의 평가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오늘 내가 제대로 산 거야. 이렇게. 수입, 지출, 가계부까지 적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취직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기 개발하러. 자아를 완성하러. 이것도 있지만 바로 눈앞에는 돈 벌려고죠. 수입, 지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 되지 않지만 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성이 없이 발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겸손한 사람한테만 뭐가 들어옵니다. 아셨죠? 이런 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저녁 점검이라고 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아주 짧게.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엔 이렇게 수입 지출. 가계부를 한번 적으시고 본인의 오늘 점수를 매겨요. 오늘 해보니까 70점이야. 70에다 동그라미 땅 쳐요. 그리고 오늘 잘한 거 뭐야? 맞아. 김미술 과장 만나가지고 신규 고객 소개받았네? 잘했어. 게다가 피곤해도 집으로 안 가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했어. 잘했어. 잘한 거 체크. 그 다음에 지속, 개선 위한 향후 실행 방안 체크한 다음에 막 적어요. 일주일에 3회는 꼭 가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게 실행 방안이죠. 그 다음에는 고객 미팅을 최소한 하루 3개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본인의 각오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지면은 하루가 엄청나게 알차지겠죠. 아까 오늘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꿈을 적어보고 투두리스트 관리하고 이렇게 리뷰까지 한다면은 우리 생활은 그거보다 더 알찰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체계적인 하루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차근차근 가면 좋은데
여러분은 체계적으로 살고 싶으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살란 말인데 뭐가 체계적인 건데. 그래서 템플릿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생활을. 아침엔 이거를 하면 좋고 오후엔 이거 하면 좋고 한 달에 책을 3권 정도는 읽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뭔가 룰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템플릿이에요. 네, 이게 하루 템플릿입니다. 하루 템플릿. 아까 오늘의 질문 여기다 막 썼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50 백드림. 제가 50을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원래 꿈을 100번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도 써봤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자, 꿈은 이루어지는데 제 성격이 좀 더 조금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50번만 써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아. 그래서 50번만 쓰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50드림이라고 좀 바꿨어요. 게다가 오른쪽에는 3가지 습관 쓰는 란, 그리고 투두리스트, 그 다음에는 오늘의 리뷰. 꼭 여기에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노트 있잖아요. 캘린더 이런 플래너 이런 데다가 이 베이스로만 매일 쓰시면은 대성공하실 거예요. 이거 쓰는 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떨 때만 유효하죠? 실행했을 때. 네. 자,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빕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